1958년 펜실베니아주 미드빌에서 태어난 샤론 스톤은 5살 때 초등학교 2학년으로 조기 입학을 할 정도로 어릴 적부터 머리가 뛰어났다. IQ가 154라는 것을 증명하듯 월반으로 15세에 세거타운 고등학교에 진학. 졸업 후 에딘버러 주립대학에 들어간 샤론 스톤을 본 주변인들은 그녀가 변호사가 될 줄 알았다는데, 후에 그녀는 자신이 맨사 출신이라고 밝혀 당시 금발의 글래머는 머리가 나쁘다는 속설을 깨버렸다. 이렇게 주위의 기대와는 달리 평소 프레드 아스테어와 진저 로저스의 팬이었던 그녀는 17세가 되던 해 미스 펜실베니아 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그녀의 미모를 보고 패션 모델이 되기를 권유. 그녀는 곧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뉴욕으로 떠나게 된다. 뉴욕으로 간 샤론 스톤은 포드사의 패션 모델로 일하며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프랑스판 보그의 표지 모델이 되는 등 나름 성공을 이뤄내지만, 배우가 꿈이었던 그녀는 잘나가던 모델 일을 과감히 그만두고 1980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 우디 앨런의 작품 스타더스트 메모리즈의 단역으로 영화계에 데뷔하면서 배우의 길로 들어선다. 그 후 데들리 블레싱,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 시트콤 실버 스푼스, 바이시티 블루스, 돌이킬 수 없는 차이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지만 변변치 않은 역할의 조연으로 나오다 1986년 코믹 어드벤처 영화 솔로몬 왕의 보물에서 첫 주연을 맡아 열연했지만,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의 아류작이라는 평을 받으며 망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는데 실패하고 만다. 이후에도 콜드 스틸, 액션 잭슨, 형사 니코, 폴리스 아카데미 4 등 17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이 또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80년대를 무명으로 보내게 된다. 그녀는 무명 시절 온갖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는데 1981년 브룩 실즈가 주연한 영화 끝없는 사랑. 사실 이 영화는 당시 신인이었던 톰 크루즈와 샤론 스톤이 주연으로 채택되어 있었으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브룩 실즈가 배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뺏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실패했지만 자신이 맡은 주연 자리를 인지도에 의해 쉽게 뺏기는 서름을 맛봤고, 1984년 프로듀서인 마이클 그린버그와 결혼하지만 1990년에 이혼. 이후 돈이 없어 집 수리 비용을 벌기 위해 플레이보이에서 누드를 찍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 한 줄기 빛이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 토탈 리콜이었다.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6,500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급의 영화 토탈 리콜에서 샤론 스톤은 주연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상대 역으로 비중 있는 인물로 참여.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2억 6,120만 달러를 벌며 흥행하면서 덩달아 그녀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샤론 스톤의 이름을 대중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킨 영화는 토탈 리콜이 아닌 원초적 본능이었다. 사실 이 영화의 여주인공 자리는 샤론 스톤이 아닌 킴 베이싱어였으나, 대본을 읽어본 그녀는 이런 저급한 작품엔 출연하지 못한다면서 거절. 이후 지나 데이비스, 줄리아 로버츠, 미셸 파이퍼를 포함한 13명의 여배우들에게 까이고 까이다 뒤늦게 샤론 스톤에게 연락이 온 것. 이 영화가 이토록 여배우들에게 까인 이유는 당시 기준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수위가 매우 높은 자극적인 내용의 에로틱 스릴러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0여 년의 무명 생활, 토탈 리콜의 성공 이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대, 히트맨, 사랑의 선택, 지옥의 일요일, Where Sleeping Dogs Lie, 이렇게 내리 5편의 영화를 찍었으나 흥행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슬럼프에 빠진 샤론 스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허나 그렇게 각오를 했지만 배역을 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녀는 촬영 내내 불안해하며 집중을 제대로 못해 배역에서 탈락 직전까지 갔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생해서 찍은 원초적 본능은 개봉 초기 폭력성, 선정성, 공포성이 굉장히 높은 자극적인 영화라며 각종 악평과 비난을 받았으나, 이와는 다르게 흥행에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초기의 비난과는 다르게 치밀하고 탄탄하게 짜여진 스토리, 배우들 간의 치열한 심리전이 일품이라며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총 3억 5,2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을 이뤄냈고, 그동안 무명이었던 샤론 스톤은 단번에 최고의 섹시 여배우로 거듭나게 된다. 원초적 본능이 이렇게 성공하는 데에 있어 1등 공신을 한 샤론 스톤이 다리를 꼬는 장면은 사실 대본에 없었던 것이었으나, 감독인 풀 버호벤이 고등학교 시절 파티 때 어느 여학생에게 직접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한다.
이 장면을 촬영할 당시 샤론 스톤은 노팬티로 찍었는데 이는 캐릭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감독이 요구한 것으로 그녀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흰색 드레스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벗어도 안 보인다는 감독의 말을 믿고 팬티를 벗고 촬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한 결과 화면에 그녀의 속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에 샤론 스톤은 감독의 뺨을 후려치면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 항의하여 개봉까지 막겠다고 하였으나 후에 작품성을 생각해 문제의 장면을 내보내게 허락했다고 한다. 이런 그녀의 결심은 개봉 이후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그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원초적 본능이 흥행가도를 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수많은 패러디를 생성, 최근에는 모델 바바라 팔빈이 따라하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화제의 인물이 된 그녀는 한국에서도 유명해져 1995년 이맥스 광고에 출연하여 강한 걸로 주세요. 라는 멘트로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 에피소드로 강한 걸로 주세요 라는 멘트는 사실 강한 걸로 넣어주세요 였으나 심의에 걸려 수정했다고. 원초적 본능 한편으로 대스타가 된 샤론 스톤. 하지만 이때 얻은 섹시 여배우라는 타이틀은 양날의 검과 같아 부와 명예를 주었지만 이후 그녀의 행보에는 방해가 되는 원인이 되고 만다. 1993년 샤론 스톤은 원초적 본능의 성공 이후 그 여세를 몰아 관음증을 주제로 한 스릴러물 슬리버를 선보여 1억 163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나름 흥행을 했으나 자기 현실을 위해 다른 여자들을 욕되게 하는 여자라는 비난을 받으며 골든 라즈베리 후보에 오르게 된다. 샤론 스톤은 이 무렵 윌리엄 제이 맥도날드를 만나게 되는데 유부남이었던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약혼했으나 1년 만에 깨지고 이때 그녀는 페덱스를 통해 약혼 반지를 반환했다고 한다. 1994년에는 실베스터 스텔론과 스페셜리스트에 출연하여 1억 1030만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이 영화로 제15회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여우주연상과 최악의 스크린 커플상을 수상하는 굴욕을 당하게 된다. 이에 그녀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퀵앤데드, 카지노에 출연하여 연기 변신을 꾀했고 이러한 결과 카지노를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그 후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예전과는 달리 저조한 흥행 성적을 남기게 된다. 그러던 중 2001년 몸이 이상해 병원을 찾았다가 뇌졸중 진단을 받는 샤론 스톤. 이로 인해 언어 능력과 시력 감퇴, 왼쪽 다리 감각이 상실되는 장애를 얻게 되면서 1998년에 결혼한 뉴스 편집장 필 브론스타인과 2004년에 헤어지고 입양한 아들에 대한 양육권까지 잃는 고통을 받게 된다. 허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수년간 재활에 힘썼으며 2003년 더 프랙티스 시즌 8의 3회 에피소드로 복귀하여 제56회 에미상 시상식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 게스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내며 재기에 성공. 그 후 콜드 크릭 매너, 캣우먼으로 주류료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캣우먼 같은 경우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역대 최악의 영화 중 하나라는 평까지 듣게 된다. 결국 원초적 본능 이후 14년 만인 2006년 회심에 원초적 본능 2에 출연하여 전라 노출까지 강행했으나 전작의 약 11%인 미국 597만 달러, 해외 3265만 달러에 그치며 흑역사로 남게 된다. 2012년에는 필리핀계 전 가정부인 어린다 티 엘레멘에게 종교 및 문화적 차이를 모욕한 혐의로 피소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그녀는 가정부가 해고당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에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반박했으나 샤론 스톤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은 싸늘했는데 이는 1996년 영화 디아볼릭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이자벨 아자니에게 심하게 텃세를 부려 아자니가 다시는 샤론 스톤과 영화를 안 찍는다고 단언했던 과거를 대중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흘러 2015년 샤론 스톤은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미 여성 패션 월간지 하퍼스 바자 9월호에 57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20대를 방불케 하는 몸매로 누드 사진을 게재한 것. 그녀는 사진과 함께 나는 내 엉덩이가 마치 두툼한 팬케이크와 같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이려 하지 않는다.
진짜 섹시한 것은 가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이를 좋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아끼는 것, 즐기는 게 아닐까 싶다. 라며 긴 재활 기간을 이겨낸 기념으로 누드를 찍은 소감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한층 성숙해졌다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화려했던 과거의 인기를 되찾으려는 추락한 여배우의 욕심과 누드 사진을 통해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잡지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비관적인 반응으로 엇갈리게 된다. 이후에도 그녀는 꾸준한 연기 활동과 더불어 에이즈 환자 인권운동, 성소수자 차별금지운동 등을 해왔고, 그 결과 2019년 베를린에서 열린 매거진 GQ의 시상식에서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 연설 때 원초적 본능의 유명한 장면을 재현해 화제가 되었다. 2021년 3월 샤론 스톤은 자신의 회고록의 일부를 공개하며 또 한 번 이슈가 되었는데, 앞서 말한 원초적 본능 촬영 당시 속옷 미착용에 대한 에피소드 및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와 어릴 적 자신과 여동생이 친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 그녀는 회고록을 통해 배우 활동 초반 촬영 중 제작사에게서 영화에서 성적 끌림을 강하게 낼 수 있도록 상대 배우와 진짜로 성관계를 해라 라는 압력을 받았고, 어린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겪은 나쁜 경험으로 느꼈던 분노가 영화 원초적 본능 속 연쇄살인범 연기를 소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고 말해 충격을 안겨주었다. 10여 년의 힘든 무명 생활을 버티고 섹시스타로 거듭났으나 뇌졸중에 이혼까지 하는 악재에 휩싸이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후 전쟁 반대, 인권운동, 빈민지역 아동 돕기, 에이즈 퇴치 등의 사회 실천가로 활동 영역을 넓힌 그녀. 섹시스타로 추앙받으며 항상 자신의 외모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아름다움만큼이나 내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다 말하며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뛰어넘어 완숙한 관능미를 지닌 진정한 섹시스타로 거듭난 배우로 기억될 것이다.